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오늘 또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8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TV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나가고 있고요.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다양한 의견들 저희와 같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자두님, 기본충실님, 시은님, 박승희님, 기본충실님, 사랑과 평화님, 그리고 공공님, 전미신님 등등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의견을 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 한마디 기능이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견, 질문들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어김없는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이점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큰 그림을 보자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죠.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과 우리 증시의 방향성 다시 한번 FOMC 이후에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연휴 전에도 그렇고 연휴 후에도 계속 답답한 흐름,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5월 달 벌써 이제 초중반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계심이 언제 풀릴지에 대한 부분 전략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로 가보죠.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2조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전기차 공장이겠죠. 1년 생산량 15만 대 맞추겠다라는 그런 통큰 투자의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동차주 오늘도 역시나 1%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지, 자동차주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섹터만 보면 아시겠지만 시퍼렇지만 그중에서 빨간불을 강하게 킨 것은 바로 제약바이오주였습니다. 중심에는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호실적에다가 사과문,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오늘 5%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K바이오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완전체인 화목팀 소개해 드리죠. 왼쪽부터 조기준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김준호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호근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준호 매니저님 이름을 좀 틀렸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외국을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발음이 꼬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제가 해외에서 네. 그래도 생방을 또 그걸 또 봤어요? 팬심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네. 엉엉 울었어요. 와, 정말 가족같이 생각했던 김준호 매니저가 권재은 아나운서한테 이제는 진행자가 바뀌어도 될 것 같다.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심 안 보길 바라고 있었었는데 그걸 또 봐버렸네. 아니, 거기 해외에서도 그걸 또 봤어요. 예. 일단 네.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네요. 정확히 말하면은 명민주 아나운서랑 바뀌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격주로 출연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아니 뭐 PD입니까? 무슨 격주로 출연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주는 권재은 아나운서, 예. 한 주는 명민주 아나운서 하면은 상한가 방송도 훨씬 더 좀 활기찰 수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본 거지 절대 명민주 아나운서가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 권재은 아나운서랑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말이 기네요.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옆에 계신 이호근 매니저님도 부추기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느냐. 남과의 여자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이게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죠. 괜히 막 또 나쁜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자 따라서 이렇게 멘트가 첨산 뉴스로 바뀌는지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제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네, 저는 되게 반가워요. 알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일단 분위기에 합승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흘러가는 대로 주식이 흘러가듯이 이 방송도 흘러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상한가 방송은 명예국 갔다가 와야지 딱 중심이 잡히네요. 이거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우리. 이분들의 이렇게 유연한 대처. 역시 주식계에서 탑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저도 오늘 살짝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과 조금 더 괴롭힘을 가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목팀과 함께 첫 번째 특이점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로 결국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국 쪽을 살펴보자면은 CPI 발표, 수요일 저녁에 또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여러모로 지금 힌트를 찾고 답을 찾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지표 한번 보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요걸 관련된 걸 가지고 불안감도 역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 2450에서 2550 사이에 박스권에 gat혀 있는 형국인데 언제쯤 시원한 좀 답이 나올지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판넬 적어주셨으면 올려주시죠. 자, 조기준 매니저님 판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올챙입니까? 눈 같은데요?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꼭 저렇게 실눈을 뜨고 눈치를 봐야 그렇죠. 됩니까? 네, 좌측 어느 쪽으로 갈지 예. 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건데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제가 뭐 이렇게 이번에 CPI 지수가 끝나면 뭐 풀리게 하자. 뭐 제가 보니 CPI 끝나면 다음에 패드에 6월 달에 어떻게 할 거냐 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PPI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속되긴 뭐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는 제가 생각했던 지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서 횡보할 것 같은데 예. 코스닥은 한 800포인트 초반 거기는 건드리고 갔다 와야지 어느 정도 안정세가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는 5월, 6월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에서 움직일 것 같고 코스닥 지수는 요것보다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오른쪽에 김준호 매니저님 뭐라고 써주셨을까요? 네, 수급이동. 네, 사실 뭐 시장은 좀 밀렸는데 2차전지 섹터랑 IT 섹터가 오늘 좀 밀려서 그렇지 그 외 섹터들은 나름 시장에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수급 이동의 어떤 초입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섹터별로 좀 따져봤을 때 이 수급 이동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뭐 2차전지의 어떤 차익 매물을 출현한다고 해서 계속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KMW로 예를 들어줬는데 결국 최근에 KMW가 빠져도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듯이 초창기의 어떤 시장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투시 마카로 좀 번질 수 있어도 어느 정도의 수급 이동이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그래도 적당히 시장의 하락을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는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수급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지는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이호근 매니저님도 적어주셨는데요. 네네. 춘추 전국시대. 네네. 여기 군웅할 거라 그렇죠. 네네. 여기서도 일어나고 또 저기서도 일어나고 누가 영웅이 될지는 모르는. 네, 맞아요. 어허.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살짝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동안 이 무림의 세계를 2차 전지가 꽉 잡고 있었는데 예. 이제 2차 전지가 여기서 이제 꺾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여기저기 그러니까 누가 이 시장을 점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지금 가장 후보가 되는 종목들은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엔터 뭐 요즘은 이제 조선주들도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요런 이제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다가 또 이제 새롭게 이 그 무림의 세계를 또 잡는 주도주가 나타나겠죠. 그래 일단은 뭐 좀 다양한 종목들이 5월 달에는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한 분은 눈치 보기 장세, 한 분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한 분은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먼저 눈치 보기 장세라고 하면 뭐 이벤트 따라서 일정 따라서
뭐 실적이나 이슈 따라서 이렇게 좀 수급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눈치 보기 장세는 언제쯤까지 이어질 거라고 지금은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도 수급을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샀느냐 봤을 때 예. 여전히 개인들은 에코프로 퓨처엠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끝날 때까지는 뭐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연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차 전지 최근에 그 거의 이제 뭐 한 달을 계산해 보면 최근에 한 달도 개인들의 매도, 그러니까 개인들은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를 한 3조 정도를 2조를 정도 팔았어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3조를 샀는데 그 2조의 매도를 갖다가 개인들이 코스닥에 3조 2천억을 샀거든요. 개인들이.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개인들, 기관들 한 달 동안 1조 4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1조 2천억을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이 이제 요 트렌드가 조금은 꺾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800포인트를 찍고 이제 2차 전지로 계속적으로 묻지마 투자가 멈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눈치 봉기 장세는 끝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2차 전지를 이겨낼 수 있는 주도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로만 가는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도 가야지만이 그 제가 보기엔 눈치 봉지가 장세가 끝나고 그 주도주를 따라서 조금 더 지수의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동안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거기다가 이제 코스모 그룹주 뭐 포스코까지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락했다가 올라와야죠. 아,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오기는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 찾기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디가 자리가 제자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 이제 개인들은 이제 오늘 근데 희한하게 또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 또 샀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야 오늘따라 왜 외국인들이 또 사냐? 그러면서 이제 빠지긴 하니까 뭐 차익매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와서 이제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만약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면 종가가 더 빠졌을 텐데 2차 전지가 근데 이제 매수를 하면서 종가가 좀 쇼커버가 되면서 아마 옵션 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지수 맞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보여지나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자리 잡기 6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뭐 혹자는 30만 원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 증권사에서 가장 높게 현재 평가한 게 45만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40만 원 아니더라도 50만 원대까지 갔다가 뭐 50만 원이다 60만 원이냐 혹자가 누가 얘기하든 100만 원을 갈 수 있다 갈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은 밀렸다가 손바뀜이 되고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 중에 좀 의미 있는 질문이 올라와서 김태경님께서 11일 이후에 12일에 에코프로 MSCI가 편입으로 정해진다면 12일 장초에는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MSCI 그 리뷰가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변수를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MSCI 편입 안 되는 게 더 주가에는 좋을 수도 있고 편입되는 순간 이제 더 뭐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던 게 이제 표출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공매도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그 에코프로 BM은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가 나온 증권사가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하락할 수 있는 뭐 많은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가치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지주회사인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멈추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SCI 편입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신 분 혹시 나머지 두 분 중에 계신가요? 연휴 쉬다 오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으신가? 이호근 매니저님 할 말 없으시면 넘어가도 돼요. 얘기할 건 많으니까. 오늘 이제 시장 흐름 보니까 이제 코스모신 소재가 좀 오늘 좀 많이 버텼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에코프로하고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아마 이벤트 때문에 조금 이제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게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상승했던 흐름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대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이벤트 수급 이벤트가 있는 코스모신 소재하고
에코플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좀 방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제 요 수급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 당분간은 2차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실적 이벤트 때문에 이제 한번 올랐던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코플로 BM이 조금 2분기는 실적이 조금은 1분기보다는 약하다. 뭐 예.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왜냐하면 이제 요 수급 이벤트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2분기 이벤트로 가야 되는데 2분기 이벤트는 요번 1분기만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은 뭐 만약에 뭐 MSCI나 CPI나 부채한도 협상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제가 언급은 했는데 요게 그렇게 수익 내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 쪽으로 좀 전략이 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는 이미 주가가 기대감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2차전지 섹터 관련해서도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무늬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이제 집중 단속이 시작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실적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을 지금 판별하기 시작했고 관련해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2차전지가 예전만큼의 어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에는 정말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근데 지금 실적 그 이상의 기대감이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사실 뭐 차트를 한번 보면요. 웬만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뭐 어반 리튬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또 많게는 50% 이상의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첨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으면 한 20% 많으면 한 50% 가깝게 지금 그 최근에 과열권에 진입했던 부분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세게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뭐 리튬이라든지 뭐 정구체 또 그리고 뭐 정고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단기 차익 매물은 출회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만큼 다시 한번 강한 시세가 분출되려면 정말 우리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적당히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차피 뭐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CPI 지표가 우리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게 너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확실히 꺾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친 영향은 항상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CPI 지표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큰 모멘텀은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예. 부채 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매년 나왔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뭐 디폴트 위기도 늘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정권 때도 항상 이제 마지막에 막판 협상을 타결하면서 또 뉴욕 증시가 크게 한번 올랐던 기억이 늘 있었었는데 그래서 부채 한도 관련된 논의가 결국엔 이뤄질 것이고 또 결국 협상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지나가는 노이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CPI 지표도 그렇고 또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한도의 그 미국 디폴트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만 좀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내일 밤에 또 발표될 CPI 지표에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와도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예. 사실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도 2차전지와 이제 반도체 쪽, 특히 이제 한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IT 쪽에 좀 조정 흐름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차전지에서 빠지는 수급을 반도체가 받아주거나 또는 제약바이오가 세게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2차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 외 섹터들은 로봇주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 또 자동차, 또 현대차 관련된 그 부품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 제약바이오, 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관련 종목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은 오히려 지금 그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준호 매니저가 5월 달이나 네. 뭐 앞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이슈나 변수는 뭐예요? 뭐 5월 달에 이제 그래도 시장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좀 조정이 나와줬을 때 그 수급을 누가 받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수급의 네. 이동을 가장 좀 매일매일 유심히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셀트리온 그룹주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셀트리온 그룹
입주가 실질적으로 2차 전지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좀 이제 대형 섹터고 또 실질적인 국내 코스닥 1등 또 뭐 7등까지 다퉜던 그 섹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수급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에 낮고 과대고 또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도 바이오시밀러하고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라서 충분히 전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이동될 가능성도 높고 뭐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실질적으로 지금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은 워낙에 낙폭 과대가 나왔고 또 코로나가 이제 그 거품도 충분히 다 꺼진 상태이다 보니까 2차 제약바이오 섹터도 너무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오히려 6월에 있을 이벤트들도 우리가 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6월 초에 있을 FAGen, WWDC 세계 그 개발자 회의에서도 컨퍼런스에서도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좀 것들 뭐 대표적으로 라운텍, 뭐 선희 시스템 같은 좀 것들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뭐 그 외적으로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로봇은 사실 시장과 좀 무관하게도 좀 움직여주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도 5월이나 6월 안에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또 시장의 방향을 지금 맞추는 것보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오히려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이동되었을 때 어떤 섹터로 수급이 이동될 건지 그 섹터를 미리 트렌드를 선점해서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시장의 방향을 보고 2차전지가 오를까 말까 그것만 노심초사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어떤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섹터들도 많고 예. 제약바이오와 가격적인 매력까지 밸류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과감하게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사 귀염대기님께서 늘 시청만 하다가 채팅창 오늘 처음으로 채팅 처음 보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채팅창에서도 또 다양한 의견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효근 매니저님이 춘추 전국시대 결국 김준호 매니저님도 수급이 이동되는 거를 유심히 보는 게 가장 큰 이슈다라고 하면 그 후보 춘추 전국시대 그 후보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수급이 어떻게 이동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약바이오는 아직 확신이 없고 반도체는 때가 아닌 것 같고 뭐 2차 전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다른 후보를 보면은 좀 비실비실하고 이거 어디로 갈까?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좀 쏠림이 좀 심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와 같은 형태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좀 종목이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약간의 2차 전지 중심의 일반적인 상승 흐름이 좀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는 좀 다양한 종목군에서 나타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탁 찍어서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각 업종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주도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얘기했던 반도체 바이오주들이 엄청 많이 간 거예요. 브로노이가 한 80%. 그 다음에 뭐 SNS 때 기억하시죠? 그것도 그래서 지금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엄청 좋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그 업종을 보니까 또 다른 종목들은 또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그게 잘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갔던 놈만 계속 더 갔던.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전에는 이제 업종의 중심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약간 이제 개별 각계약진의 형태가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만약에 바이오가 움직인다 해서 바이오가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고 이따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바이오에서도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축에 이르는 종목들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모든 반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가장 지금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이제 보면 업황은 안 좋지만 퀀텀 점프하는 종목들. 제가 SNS 택을 2만 원대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제가 모르죠. 아니요. 제가 회원이 아닙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아니, 항상 이제 저한테 SNS 때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지금 그 종목이 지금 벌써 얼마예요? 5만 원이 넘었어요. 5만 원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SNS 텍 많이 말씀하셔서 네. 제가 조금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을 좀 하시는 줄 알고. 예. 기억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면은 좀 상당히 많이 갔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는 자동차,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엔터도 좋게 봐요. 엔터. 네, 왜냐하면 엔터가 이렇게 막 그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급등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꾸준하게 이미 이제 퀀텀 점프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소부장보다는 약간 EUV가 지금 이제 그 중심으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 없던 게 새로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없던 게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EUV, 이전에 이제 삼성의 그 EUV의 펠리클 같은 경우를 예. 삼성이 채택을 안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를 채택한다. 하면서 이쪽에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 덱이 세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바이오에서도 이따가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바이오의 중심은 치매, 그다음에 항암제. 요게 치매, 이제 항암제. 그거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또 한번 시간 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이제 조선주 쪽에서도 성강밴드나 뭐 태강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쪽에서의 중심은 지금 이제 전기차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품주들, 뭐 하신이라던가 성화이텍. 그러니까 이런 이 업종의 자동차 업종의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선택된 종목들만 가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서 어떠한 종목들의 이제 큰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한다면 상당히 반도체 안 좋지만 SNS 텍은 엄청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종목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네. 매니저님은 각 그 섹터마다 네. 끼 있는 종목들, 특징 있는 종목들, 네.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 잘 가는 애들이 더 잘 가는 네. 그런 장세가 또 심화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어떤 섹터를 좀 다음 후보로 보고 계신지. 저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도 특색 있게 나왔던 게 이제 실적이 좋았던 그러니까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사실 항공주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오늘 예. 진에어가 이제 480억이나 나왔고 제주항공이 500억, 그다음에 이제 에어부산도 470억 흑자가 1분기 흑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약세인 반면에 제가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원태그를 되게 이제 과거부터 밀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43억 나오면서 이제 150% 늘었다 그래서 오늘 뭐 거의 15%씩 올라가기도 그렇죠. 하고 실리콘2도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하락했는데 얘만 지금 현재 70억 정도 흑자가 나오면서 오늘 뭐 거의 상근처까지 갔다가 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뭐 이슈가 있거나 말거나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 그만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좋다 그러면 그만큼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적이 좋더라도 또 업황이 안 좋다면 항공주처럼 밀리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수급이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내일 모레 이제 사실은 MSCI 편입이 되면 제가 이제 분석을 계속 봤는데 MSCI 편입되고 올랐던 주식도 있고 하락했던 주식이 있는데 예. 대부분이 이제 하락한 종목이 편이 많았고 편출되면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 그렇지도 않다. 또 하락한 뭐 저기 HMM 뭐 그런 거 LNF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화재 메리츠 증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전에 올랐던 주식은 좀 덜 오르는 것 같고 지금 대부분 봤을 때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은 시장의 어떤 그 보았을 때 비중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9% 정도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한 4%,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에 들리는 얘기는 MSCI 편입되면 상승했다. 그 외국인한테 팔겠다. 라는 것 때문에 금양도 지금 현재 5%대고요. 코스모 신소지만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MSCI 편입되면 9%에서 7%에서 10% 정도의 이제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상승하는 것 같은데 또 외국인이 바보 같은 이상 어떻게 저점 있을 때 사지 그냥 편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리 상승했다 그러면 이미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정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해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 종목 중에서 최근에 찾는다 그러면 바이오주.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천하신 GI 이노베이션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한주라이트 메탈도 제가 이제 수익 실현했지만 다시 매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종목, 개별적인 종목 장사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청사님이 오늘 처음 채팅 치신다 그랬는데 저는 조기준 매니저님 팬이에요. 넘넘 듬직해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친인척은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데. 예.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팬분이 또 오셔가지고 채팅까지 쳐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고 제가 이런 게 낯가라운지 굉장히 쑥스러워하십니다, 진짜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제 체질이 아니라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고 자화자찬하고 그러시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여길 보는 게 아니고 저기 절대 김준호 매니저는 아닙니다. 저 아닌 것 같아요. 화목팀이 아닌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또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가족분 또 별님이 또 들어와 계셔서 김준호 매니저님도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수급이동 춘추전국시대 눈치보기 장세. 김준호 매니저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약바이오 쪽? 제약바이오도 좋고 로봇도 전 좋아요. 로봇은 사실 전 단순 테마로 보고 있지 않고 사실 국내 삼성과 LG와 현대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가 지금 계속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도 지금 고급 인력들을 계속 지금 충원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아직 또 삼성의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안 된 상태잖아요. EX1이 우리 연내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웨어러블 로봇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 이제 상업용 로봇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LG도 지금 클로이 로봇, 서비스 로봇을 필두로 지금 로봇 쪽에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현대도 2021년도 기준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에 인수를 하면서 지금 국내 이제 로봇 부품 기업들 지금 지분 투자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 LG 또 현대가 국내 대표 기업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간택을 했고 이제 국내 기술력을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분 투자와 MOU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안에서도 사실 기술력을 있는 기업들 우리가 미리도 선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업의 간택을 받을지 모릅니다. 삼성이 됐던, 현대가 됐던, LG가 됐던 또 포스코와 또 SK 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내 대표 기업들 대부분 다 로봇 쪽과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쪽은 앞으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섹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고점 뚫어요? 저는 뚫지 않을 거. 왜냐면 약간 좀 상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문제이지. 인 건데 사실 이제 결국에 국내에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간택을 받았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인수를 될 것 같은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용 로봇뿐만 아니라 또 현대 로텐과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군사용 로봇, 다족 보행 로봇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고 내년부터 아마 육군에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 쪽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손을 뻗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휴보라고 자체적으로 상업용 로봇을 국내 최초로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삼성의 이제 간택을 받았던 만큼 그만큼 기술력은 입증된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의 어떤 로봇 행보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CPI나 부채 한도 협상, MSCI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는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고 각 섹터에서 특징이 있는 그리고 개별 이슈 있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세 분이서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끼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특이점 저희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현대차가요. 20몇 년 만에, 29년 만인가요? 2조 원을 투자해서 울산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장을 짓느냐? 자동화, 그리고 전기차. 이런 전기차 공장을 지어서 연간 생산량을 15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통큰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전기차의 진심인 현대차, 계속해서 자동차주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지 여기에 플러스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조금 더 높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은 판넬 적어주셨으면 올려주시고요.
자, 김준호 매니저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한번 볼게요. 3.5조에서 2조, 2.8조에서 물음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차에서 이제 2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2025년까지 해서 이제 뭐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차에서 1분기 연분 3조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2조를 투자했는데 예. 2.8조는 뭐 어딜까요? 2.8조? 네. 뭘까요? 기아입니다. 기아. 그러면 기아도 분명히 전기차를 늘릴 거고 분명히 예.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제 뭐 자기도 이제 2030년까지 31종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 151만 대를 생산해서 뭐 90만 대를 수출한다고 하는데 전기차는 기아도 만듭니다. 그러면 기아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2조가 아니더라도 2조를 투자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기아차가 어디인지 울산이 아니고 이제 광주 공장이든 예, 어디든지. 예. 그래서 그 수수는 뭐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가장 제가 뽑았던 종목 중에 이제 가장 핫한 1위가 현대차 3조 5천억, 그 다음에 기아가 2조 8천억, 1분기 영업이익의 1순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두 회사들이 이제 1, 2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들이 쭉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보면 현대만 투자할 게 아니고, 그러면 기아도 곧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수순은 뻔한 수순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을 잘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뜻은 기아를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기아, 현대차가 2조 투자해도 안 움직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조 투자, 기아가 투자해도 안 움직이고 그 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아니고, 다른 종목. 그러니까 오늘도 핫하게 움직였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올라갔고.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현대차가, 기아차가 투자한다면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현대 위아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그 매니저가 아니고, 그 애널리스트가, 다운목 효과를 쓰면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기아차가 이제 자동차 만들고 그다음에 UAM부터 시작해서 공장 자동화를 한 현대위아가 가장 수혜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투자 그 외에도 또 이제 부품 회사들 뭐 여기 제가 추천드렸던 서현이와부터 시작해서 뭐 그 외의 부품주들도 굉장히 괜찮다? 핫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아도 이제 투자를 발표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해서 다른 부품주들도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른쪽에 김준호 매니저님 판넬 한번 보죠. 미모. 김준호 매니저가 좋아하는 미모. 네. 예, 뭐예요 이게? 좋아하죠. 이 미모가 뭐냐면 미래 모빌리티 약자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왜 없는 유행어를 지어내요? 개그 콘서트입니까? 아니 그래도 맨날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미모. 네, 미모 하면은 딱 이제 임팩트 있고 예전에 제가 이제 1월부터 아무도 언급 없을 때 제가 두통은 펜잘, 부품은 화신이라고 말씀드렸고 화신인 또 성화이테, 뭐 서현이와 뭐 에코플라스틱, 부영테크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추세 상승 흐름이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부품 관련 종목들을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좀 확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울산에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방문했다는 거는 뭐 지난주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원래 29년 만에 이제 대형 그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라는 건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조금 디테일한 얘기가 오늘 나와준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상승했고 시간에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29년 만에 대형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우리가 현대차가 이제 그 돈으로 또 그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어떤 전기차를 생산할지 그럼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뭐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도 있고 또 이제 자율주행 사실 자율주행과 로봇과 메커니즘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또 현대차가 하드웨어 기업, 제조 기업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현대차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차량과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V2X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미 IRA 기대감과 또 현대차의 어떤 판매량 증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화신, 서현이와 뭐 성화이테 주가에 많은 부분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현대차 또 정의선 그 현대차 그룹 회장이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앞으로의 추구하는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어떤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이런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부터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별님께서 울주노스가 미모를 많이 보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미모로 쓰실 분을 김준호 매니저님한테 로열티 지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두통은 뭐요? 두통은 펜잘, 부품엔 화신 이거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밀었었는데. 작년 말부터 네. 유행이 한 번도 안 됐죠? 네, 그래서 혼자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네. 미모, 미래모빌리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은 뭐라고 적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현대차 자동차주 맑음? 네네. 맑음은 약간 뉘앙스상 네. 그냥 뭐 괜찮아. 약간 요 정도로 들리는데 그러면 맞아요? 쨍쨍 쓸 걸 그랬나? 쨍쨍. 너무 네. 핫함. 이런 네. 것보다는 조금 톤이 약한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하여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날씨 할 때 우리가 뭐 맑음 그러지 뭐. 좀, 그러니까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이제 현대차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현대차 할 때 자료를 갖고 와서 현대차가 2026년에 글로벌 1위로 도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1위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많이 약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환율이 지금 자동차 업종에 상당히 유리한 지금 환경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뭐 1,300원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막 환율이 불안정하게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정도의 환율은 지금 자동차 업종에 지금 상당히 딱 좋은 이런 환율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 그 경제 그 공급망에 있어서 좀 변화된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 좀 많은 비중이 좀 치우쳤다면 최근에는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재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좀 유리한 업종들이 좀 상당히 성장성과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가장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개편 과정에서도 지금 그 현대차가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또 가장 역점을 둔 게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다이내믹스.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비싸게 사서 주고 인수할 필요가 있겠나 그랬는데 뭐 최근에 뭐 로봇주들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좀 상당히 좀 치우치는 걸 봤을 때 그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현대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한 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 그 진행 과정상 좀 가장 잘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가 뭐 지금 단기 흐름은 조금 약간 느리게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좀 큰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하면 뭐 삼성전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차, 기아도 그런 후보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섹터 좀 네. 큰 상승을 줄 섹터를 찾는 의미에서 자동차랑 제약바이오를 넣어봤는데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네. 제가 좀 분량을 좀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음 특이점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제약바이오인데 나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자동차 부품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높게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올해 1월에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손을 들었을 텐데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세 분 다 같은 의견입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그래요. 예, 조규준 매니저님. 저는 바이오주가 대반적으로 대부분 올라가겠지만 예. 저는 엊그제 찾는 몇몇 종목들 한주 라이트 메탈도 54% 현대기아차에다가 그 차량 경량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들이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주식들이 이제 조그맣게 올라가지 뭐 이렇게 모든 시장의 어떤 업종을 다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올라왔던 주식들이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도 이제 딱 세 종목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덕양산업, 서공하이텍, 그 다음에 이제 서현이와 뭐 한 5종목만 올라가고 예. 최근에 이제 뭐 이름을 바꾼 한국 프렌즈가 이름을 바꾼 회사도 최근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거나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뭐 제가 지금 한주라이트가 올랐다 내렸지만 다시 올라갈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에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매니저님 말씀은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다 같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라면 네. 자동차 부품은 특정 종목이 좀 더 많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허,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제약바이오가 더 좋다고 보시는 거죠? 저 똑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 서현이어랑 서현도 뭐 테슬라 사이버트랙의 부품을 수주받았다는 단독 기사가 떠가지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 언저리까지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반등 나와가지고 좀 변동성이 정말 큰데 마찬가지로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좀 이제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지만 또 예전처럼 이제 모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세게 분출되려면은 이런 이슈가 나오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IRA 관련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혜택을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4년도 하반기까지 IRA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 부품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약간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아직 시장에서 세게 상승이 안 나왔지만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역시나 탑픽 종목은 화신?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자동차에서요? 예. 자동차에선 저는 뭐 화신도 좋고 예. 근데 사실 오늘 서현이아가 이게 좀 테슬라 테마로 붙어서 그렇지 사실 서현이아가 좋은 게 멕시코에도 공장을 두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조지아에도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요. 만약에 지금 기아도 그렇고 기아도 작년부터 오히려 지금 멕시코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9천억 투자해서. 그래서 기아도 멕시코 공장에서 전기차 라인을 증설해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결국 또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서현이아나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개별적인 이슈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종목들 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어떤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동차 부품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예. 없겠지만은 오히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은 오히려 뭐 서현이아나 아니면 성호 하이텍 또 화신 이렇게 세 종목은 항상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도 지금 뭐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네. 김준호 매니저님 네네. 종목이 네. 어느 정도는 좀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네네. 이외에 다른 종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네네. 없다면 제약바이오로 넘어가죠. 네네.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 정도 더 첨가한다면 예. 아까 이제 김준호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이쪽을 좀 강화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그 현대 오토에버 요 흐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 아까 얘기했던 그 뭐 하신, 서현이아, 성화이텍 뭐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한 강력한 후보 중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주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고 지금은 누가 대세가 될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언급한 종목들 관심 종목 넣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이 더 의미 있게 보는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K바이오.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보면 바이오는 더 확실한 한방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시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다음 수급으로 이동할 그런 자금의 성향은 바이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 또 하시고 계십니다. 셀트리온이 호실적을 내놓고 또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오늘 주가가 5% 넘게 긍정적으로 화답했는데 계속해서 K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을지 요거를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판넬 적어주셨으면 올려주시고요. 볼까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도 적어주셨네요. 이 날개입니까? 네, 제가 원래 그림을 잘 그렸는데 초등학교 이후로 그림을 안 그린 이유로 날개를 좀 더 이쁘게 그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 초등학교 때는 피카소 소리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미술 진학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K바이오는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의 바이오가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비만에 대해서 잠깐 살을 좀 빼고 싶다는 생각, 욕망이 들고, 근데 그거는 뭐 전 세계가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이제 싹센다 이후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살을 빼기 위해서 14kg를 뺐다고 하면서 이제 위고비, 그러면서 이제 킴 카다지안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위고비가 이제 계속 노보노디스크가 상승했는데,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이제 마운자로 한 번 주사에 24kg, 주사 한 방에 24kg 뺐다고 하면서 이제 FDA 승인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라이 릴리가 치매 관련 치료주보다는 그 전에 올라왔던 게 마운자로 그 이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K 뷰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약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중요하게 올라가는 게 램시마 말고도 이제 최근에 졸레어, 그 다음에 악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바이오의 어떤 승인 관련의 어떤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셀트리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도 최근에 감기약을 달고 살아고 대상포진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옛날에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십니까? 바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녁 방송하고 나서부터 조금 이제 좀 힘든 것 같은데. 상한가 탓입니까? 상한가의 어떤 압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피곤하게 해드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달고 살듯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이 지금 현재 5,900억에 이제 1,800억 이제 뭐 그 정도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백신, 진단 키트만 너무 이슈 부각됐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비만과 그다음에 뷰티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확실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좀 괴롭힌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뭐 저 스스로 지금 자책을 한 거고요. 뭐 제가 마음 편하게 가져야 되는데 점심 때라도 제가 가서 안마라도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 날개를 달고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좋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김주로 매니저님 판넬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장점은 딱 기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올라가고 그 안에서 스타 종목도 나오고 또 투심이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로 좋게 보고 있는 게 이것도 셀트리온 그룹주 때문이에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실적 잘 나와도 시장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정진 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식 회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주가에는 다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까지 잘 나오고 또 이제 가장 수익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램시마 SC도 지금 올해 한 말 정도만 되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제 시판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매출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 80% 이상 빠져 있는 상태고 웬만한 악재는 주가에 다 녹아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 시뮬러의 매출은 유럽과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또 밀어주고 있고요. 또 삼성 또한 바이오 시밀러를 필두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직접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밝혔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정부가 밀어주고 또 기업들이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는 서정진 또 회장이 또 신약 개발 관련해서 R&D 투자도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주가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기서 좀 강력한 모멘텀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수급이 이어지고 그 수급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2차전지의 어떤 차익 매물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결국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와 삼형제를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얘네가 빠지면은 아무리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어도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투심이 금방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쪽이 안 올라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두님께서 상한가 시청자 계좌 날개 달고 상한가 가시길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날개 그려주신 것처럼 상한가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효근 매니저님은 뭐라고 적어주셨을까요?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 치매, 항암 계속 네.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네. 까먹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끝나면. 치매랑 네네. 항암만 봐야 되는구나. 네네. 요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갈 것 같은 이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시장이 2015년도에 이제 바이오가 큰 장이 왔는데 그 앞서서 이제 미국장에서 바이오가 이제 큰 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볼 때는 항상 이제 미국장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좀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금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의 어떤 공통점을 좀 본다면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치매 관련해서 뭐 바이오젠, 그다음에 일라일릴리,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쪽에서는 머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잘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대로 이제 넘어온 건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일단은 이제 그 모멘텀이라는 건데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지금 그 종양학회가 미국에서 열리거든요. 이게 이제 항암 관련 학회고요. 그다음에 일라일릴리가 지금 이제 임상 3상에서 치매 치료제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신문 보도에 보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그러면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이러한 그 항암의 이벤트, 그다음에 치매 관련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번 바이오의 장에 있어서의 중심은 그쪽 관련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뭐 제약바이오는 사실 네. 그 종목 픽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섹터이기 네네. 때문에 세 분한테 이 안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 한 종목씩만 받고 요거는 마무리할게요. 조기준 매니저님부터. 바이오 종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GI 이노베이션 하고요. GI 이노베이션. S 바이오메딕스. S. 바이오메딕스 제가 추천. S 바이오메디스는 뭐예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이십니다. 그저께 네, 상장을. 근데 이렇게 바이오 하는데 신규 상장도 괜찮아요? 오히려 좀 무서워서. 네, 어제 싱가포르 갈 때 네. 이제 상장된 종목이고요. 신규 종목인데 이제 굉장히 핫하고요. 신규 저랑은 종목이다 인연이 보니까 없나 본데. 되게 보면 깨끗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한 주식이에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네. 오래된 주식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자금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고 오늘 뭐 호재도 나왔습니다. 바이오 부여 협회장이신데 협회 부회장이신데 파킨슨 세포 치료제 국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고 그런 관련해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 그다음에 바이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좋고 아까 얘기한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현재 졸레어라고 이제 그런 제품과 비교 임상하는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현재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S 바이오 메디슨. 대주주분들이 지금 연대 교수고 다 의대 교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그래서 뭐 따로 뭐 이렇게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거 들으면 이렇게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속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바이오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 아닌가요? 바이오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니까.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이오를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요. 의사들도 바이오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잘 모르면 이거 뭐 어떻게 투자해요? 근데 이제 제가 먹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그럴 수밖에 알고 이거 뭐 주사 뭐예요? 물어보고 맞나요? 보톡스 맞을 때 어디 보톡스에 물어보지 않고 맞잖아요. 신뢰로 가는 겁니까? 그죠? 메디톡스 보톡스냐, 뭐 휴젤 보톡스냐 모르고 그냥 네 주사가 이거 보톡스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협상하지 뭐 어떤 제품이냐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약을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먹지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토를 달 수는 없지 않을까요? 토를 안 달죠. 그렇죠. 그 바이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따가 혹시 무료 방송에서 이거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호 매니저님 지난번에 이제 탑픽은 또 셀트리온 삼형제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HLB 그룹주 안에서
HLB 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HLB 제약. 그래서 이제 명억 항암제 관련된 리버 세라믹 관련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HLB 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제 플랫폼을 필두로 지금 이제 뭐 비만이라든지 뭐 또 탈모, 또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암 정보 프로젝트가 지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IRA 안에서도 지금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HLB 같은 경우는 계열사의 미국 현지 내에서 또 이제 신약을 또 개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또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일라일리가 또 이제 임상 그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었는데 HLB도 직접적인 일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완화시키면은 HLB 그룹주도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HLB 제약을 좀 관심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이 또 다른 종목을 하나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님 네네. 치매 항암 이 중에서 종목 한두 개만 주신다면? 네, 그냥 일단은 저도 이제 GI 이노베이션. 지하 이노베이션? 아, 세 분 다 지하 이노베이션을 좋게 보시는 네, 거예요? 하목팀이 지금 그 종목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하 이노베이션 뭐 하는 건데요? 그거는 뭐 일단 졸레오라고 뭐가 이제 아토피 치료랑 이제 임상을 아토피랑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젠스 아웃을 2조 4천억 정도 했어요. 벌써 유한양액과 중국 업체에다가 그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임원진들이 이제 거의 박사급의 분들이고, 대부분 보면 녹십자, 뭐 종근당, 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제넥신에서 임원하시던 분들, 대표이사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거의 만든 어벤져스급으로 뭉쳐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졸레어랑 비교했을 때 졸레어보다 그 글로벌 1위의 아토피 치료제. 그거보다 임상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항암 효과는 이제 병용을 하는데 머크랑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항암 임상 같이 이제 투여하는 거를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뭐 금액이 얼마 되지만 네, 기술료로 4억 정도 들어왔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하 이노베이션은 세 분이 다 좋게 보시고 또 이호근 매니저님은 그다음 네고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 오늘 네. 올랐잖아요. 네, 그 네고캔바이오는 이제 이전부터 제가 이제 무방이나 뭐 몇 번 여기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레고캔바이오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ADC 그 플랫폼 기술, 약물에다 항체 올려서 이제 약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치료제 그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항암제의 한 50%가 ADC 기술을 적용한 부분들이 지금 그 허가를 FDA 승인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이쪽이 지금 항암제 치료제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삼성그룹이 스위스에 있는 ADC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CMO에 이제 그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쪽 ADC 그 관련 CMO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이 바로 ADC가 아닌가.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레고캔 바이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항암제랑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K바이오, 제약바이오까지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 가지 CPI,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등등의 이슈가 있는데, 이런 큰 그림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후보군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섹터, 현대차, 그리고 K바이오, 자동차 부품과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후보군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역시 종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니저님들이 언급한 종목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그중에서 하나는 좀 수익 나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포트 대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포트 대결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온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자리에 떠나가 있을 때 화목팀과 월수팀 누가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계석 통해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 가시죠.